안녕하세요. MBC 앵커 최다훈, 허연주입니다. 네, 최근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재창당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정의당인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이 바로 정의당 대표 이정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5개월 만에 이곳 목포를 다시 찾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목포 시민들 그리고 호남 도민들께서 항상 정의당 어깨 두둥겨 주시고 더 힘내서 개혁의 견인차 역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오늘 다시 새기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응원하면서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소개를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정미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또 다른 분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전 헌법재판관 네, 이정미 네. 재판관으로 혼동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 그 이정미 헌법재판관님이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 네, 맞아요. 소추 그 심판을 맡으셨고 저는 그때, 국회 네. 탄핵 소추위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이정미 재판관님과 제가 눈을 서로 지금 같은 이정미끼리 네. 그냥 눈인사를 했던 네. 기억이 나고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이정미 재판관님이 이제 사인으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너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정치하려고 그랬었냐. 그 이정미와 이 이정미가 이제 혼동이 돼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 이정미와 이 이정미는 네. 다른 이정미다. 그래도 그때 눈 마주쳤을 때 약간 네. 동지에 네.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죠. 그분은 이제 그렇죠.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분이고 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를 주장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눈빛을 마주쳐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게 그런 그래도 남은 모를 만한 그런 친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속으로는 네.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각인시킬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각인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또 MBTI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하는데 대표님의 MBTI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네. MBTI 검사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약식으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비서실에서 한번 해보라고 몇 달 전에 네. 그래서 해봤더니 ESFJ. ESFJ. 네, ESFJ. 아.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네. 배우 박보검 씨와 같은 MBTI. 그럴 때 생각보다 너무 네, 좋거든요. 이게 통한다. 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세요? 약간 계획적이고 네. 감성적인 면도 네, 있으신가요? 거기 보니까 뭐 동정심이 많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뭐 그리고 친절하고 능동적이고 네. 근데 모든 MBTI가 다르게 긍정적인 단어들이 칭찬이 많이 많죠. 있죠. 단점 좀 안 보여주려고 네. 하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MBTI에 어울리는 직업들이 주로 성직자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나 보건의료 직종에 굉장히 잘 어울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의당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점에서 이 MBTI가 정의당 당대표로서 참 적합한 MBTI 결과가 아니었나. 당대표님 이제 MBTI부터 정의롭다 이렇게. 네. 역시 마무리가 그러니까요. 정의당과 이제 복지 이렇게 네. 엮어서 그러면 아까 ESFJ 하면서 좀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나만의 정말 매력 포인트 5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5글자로 표현한다면 네. 따뜻한 진보. 네. 또 이어지네요. 미리 준비를 해오셨어요. 따뜻한 진보. 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좋은 사회로 이끌어내는 역할이 이제 진보의 역할인데 그러려면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과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감 능력이 없어서 엉뚱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20대에 아이 셋을 낳으면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정말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삶에 천착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에게서 나오는 네. 이야기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진보가 뭐 세상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세상이 정말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것이 훨씬 더 이제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정민은 진보 정치인인데 굉장히 따뜻한 진보 정치인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또 그 네. 정도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따뜻한 느낌으로. 네. 네. 따뜻하게 저희도 품어주세요. 네. 사실 지금 좀 네. 덥지 않나요? 지금 좀 따뜻하다. 더워졌어요. 네. 사실 이렇게 따뜻한 대표님이신데 저희가 조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신데요? 이런 대표님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네. 정의당의 지지율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네. 현재 정의당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정의당이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가 다음 시대를 향해서 충분히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한마디로 이제 곳간안에 식량들을 계속 비축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네. 있던 곳간을 자꾸 털어먹기만 하고 채우는 일을 잘 못했구나. 그래서 네. 체력이 상당히 많이 방전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팍팍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을 너무 괴롭히는 대통령이 역대급으로 또 네. 탄생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 정말 정의당이 네. 옛날에는 굉장히 대차게 결기 있게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잘 내고 이랬었는데 좀 그런 야성이 조금 잘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진짜 시민들의 삶에 어려운 어떤 현장으로 빨리 다가가고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 지점들을 파악해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정말 똑바른 길 가시라고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된 그 체력을 빨리 회복을 해서 존재감을 좀 부각을 네. 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실 또 이번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전주에서는 진보당 이제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진보당보다 좀 우위에 있다는 게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좀 충격이 있진 않으셨나 싶어서요. 뭐 저희들이 이제 전주에 후보를 못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상당히 뼈아픕니다. 그런데 국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진보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한 명이 더 들어왔다는 점, 그 점에서 국회 21대 국회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밀려왔던 네. 숙제들, 진보 정치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을 또 함께 풀어나가면서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그런 만큼 정의당도 이제 새로운 모습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 재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재창당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하실지 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모든 정당의 최종적인 기결점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좋은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당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의당이 저렇게 스스로 혁신하려고 노력했고 또 이제 보니 정말 다시 믿음직한 우리의 벗으로 다가왔다. 이 느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재창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 내년 총선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들의 삶도 함께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할 때 정의당이 그동안 이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상으로만 딱 이렇게 인식이 각인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의 그
노동 형태도 너무나 다변화돼 있고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노동자들, 그다음 이런 불안정한 어떤 고용 속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재창당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노동법을 지금 발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재창당의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은 검색어 1위가 기후 변화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당의 녹색 실천, 녹색 대안 이것을 좀 분명하게 가져가면서 노동과 녹색의 기반 위에 좀 더 유능한 제3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재창당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취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녹색과 이 노동 화합으로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미가 있는데 당명도 바꾸실 거잖아요. 네, 당명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당원들의 의사를 통해서 물을 생각이고요. 네. 뭐 정의당에 조금 더 옷을 입히는 당명일지 완전 네. 새로운 당명일지 여러 가지 것들은 당내에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밸런스 게임으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네. 당명을 2개밖에 없다 네. 했을 때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첫 번째 정정당당, 두 번째 정의로운 당. 정정당당? 정정당당하게 나아가겠다. 네, 뭔가 또 어감이 좋긴 해요. 정정당당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두 개 당명 말고 생각해 놓으신 당명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조금 정의당 위에다가 네. 녹색이라는 모자를 좀 씌워보고 싶기도 하고 평등이라는 모자를 좀 씌워보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네.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어떤 당명이 나올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약간은 무거운 질문들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대표님을 이렇게 유튜브로 모시게 된 게 정책적인 부분도 궁금하긴 하지만 네. 대표님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모셨는데 최근에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의 다 도셨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전라도에서 가장 맛있게 드셨던 음식 한 가지만 딱 꼽는다면? 원래 홍어라는 그 음식 존재를 잘 몰랐다가 네. 아주 옛날에 이 목포에 결혼식을 왔다가 홍어를 먹어보고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예. 눈이 번쩍 뜨이셨구나. 예, 그래서 가끔씩 서울에서도 홍어 삼합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또 목포가 하지만, 네. 홍어가 진짜 맛있긴 해요. 네. 그래서 서울에 드시는 것보다 또 현지에서 먹는 게 그렇죠. 제맛이겠죠. 또 재창당도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바쁜 이제 전국 순회도 도셨고 이 바쁜 가운데서도 좀 틈틈이 즐기신 취미가 있습니까? 취미라기보다는 이제 생활인데요. 네. 제가 그 2년, 그러니까 2살 된 고양이 집사입니다. 네. 필구라고. 이름부터 너무 귀엽다. 네, 여기 또 네. 고양이 엄청 좋아요. 7개월째 됐던 거린양을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같이 네. 살고 있는데 네. 아무리 밤에 제가 뭐 이렇게 목포 출장 갔다 와서 힘들어도 네. 일단 30분은 낚시놀이 해주고 놀아야 되고 네. 네. 그리고 털 빗어줘야 되고 네. 추루 하나 먹여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휴일에 저의 가장 큰 행복은 침대에 필구랑 같이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거. 혹시 필구라는 게 좀 의미가 있나요? 혹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네. 드라마 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동백이라는 여주인공 공효진 네. 씨의 아들. 아들이 네. 필구잖아요. 그래서 너무 똘똘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냥이를 필구라고 지으면서 마치 저를 동백이라고. 얘가 동백이다. 왜냐하면 그때 전 국민이 동백이를 예. 부러워하고 그쵸. 그랬거든요. 네. 필구와의 그 생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 혹시 필구가 꾹꾹이도 해주나요? 그럼요. 부럽다 진짜. 너무 부럽네요. 네, 의외의 뽀뽀도 모습입니다. 원래 고양이는 뽀뽀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필구는 저한테 뽀뽀를 해줍니다. 네. 진짜 동백이 많네요. 사실 저희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조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하나의 질문만 조금 더 해보자면 목포에도 여러 차례 조금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목포역입니다. 목포역이요? 제가 이제 목포에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목포역에서 딱 역사 바깥을 나올 때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동네에 왔다라는 그 느낌 자체가 싹 전환되는 기분. 네. 항상 그 목포를 내려올 때마다 그 기분을 저는 네.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목포역이 저한테는 가장 저한테 좋은 장소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포역을 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듣고 보니 정말 딱 목포에 왔다. 네. 처음 설렘이 만날 가득한. 수 있는 네. 공간이니까요. 또 따뜻한 목포 시민들도 계시고 네. 한데 아까 마지막 얘기하셨지만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 따뜻한 목포 시민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물가도 너무 오르고 고금리 시대에 정말 서민의 삶들이 얼마나 팍팍하게 느껴지실지 정의당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지금 이 목포에서 한동안 몸살을 앓고 있었던 버스 공영제 문제라든가 우리 농민들의 삶을 지킬 양곡관리법 이런 민생을 하나하나 제대로 챙겨 나가면서 목포 시민들에게 지지받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퇴행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걱정이 많으신데요. 정치권 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 퇴행에 맞서서 단호한 목소리 정의당이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정의당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잘 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도 상당히 네. 많았는데 못 드린 질문도 많아가지고 다음에도 또 네, 나와주시겠죠? 자주 오겠습니다. 네, 따뜻한 목포로 한 네. 번 더 와주세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너무나 듣고 싶은 게 많았지만 아쉬웠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쉬움이 남으시겠지만 또 다음에도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